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물리화학 제13장 제3강입니다. Vibrational Spectroscopy. 그래서 이제 진동에 관해서 우리가 분광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ibrational Spectra, 여기서도 물론 이제 다이아토믹 먼저 하고 이제 폴리아토믹으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토믹 몰레큘 보면요, 일단 그 포텐셜 에너지 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빨간색 커브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포텐셜 커브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질을 보면 사실 이 포텐셜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most 포텐셜 같은 걸 볼 텐데, 이걸 그대로 포텐셜 함수 집어넣어서 슈레딩거 방정식 풀기가 쉽지 않아요. 슈레딩거 방정식 보면은 어떻게 되죠? H는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 포텐셜 에너지로 키네틱 파트는 똑같죠. 마이너스 2μ분의 H 바이 제곱 델 스퀘어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함수가 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X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tom이 있을 때 이 결합 거리가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에너지 있을 때 XE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벗어나면 후계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후계 법칙은 일반적인 그냥 용수철일 것이고, 그 포텐셜 커브가 여기 빨간색 커브가 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퀄리브리엄 디스턴스 근처에서는 이 부분이 노란색 것처럼 이 포물선하고 또 포물선으로 봤을 때 별로 크게 다르지 않죠. 특히 한 요 정도 부분.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디스턴스 근처에서는 우리가 포물선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물선이 바로 훅의 법칙에 의한 겁니다. 오케이, 훅스로 그것이 뭐냐면 F equal 마이너스 KX고, 그래서 포텐셜은 2분의 1 KX의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X 스퀘어 타입의 이런 타입의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풀었습니다. 저번 한 9장에서 이거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쭉 이렇게 나오고,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됐었냐면 H 누가 있었고 V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자, 거기가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커브는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거기에 이제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이렇게 있다. 이것이 이제 정상인데, 우리가 그것을 2분의 1 kx 제곱을 가지고 이제 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 그 퀀텀 넘버가 증가해서 바이브레이셔널리 하이리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되면 이제 맞질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모닉이 아닌 게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엔하모니시티 텀이 이제 이 하이 엑사이티드 레벨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GP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게 뭐였냐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됐었어요? H 누에다가 V 플러스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V가 0서부터 가는데, 근데 V가 0일 때 2분의 1 H 누라고 하는 게 항상 있죠. 이거를 뭐냐면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에서부터 무한 세퍼레이션으로 갔을 때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D0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냐면 스펙트로스코픽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여기 결합에서 결합이 끊어진다니까 스펙트로스코픽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D0라고 하고, 이 원래 이 포텐셜의 미니멈에서부터 디소시에이션을 그 이퀄리브리엄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해서 D2로 표시합니다. 이거 두 개 차이가 있어요. 결국 차이는 뭘까요? D 마이너스 D0는 결국은 2분의 1 H 누,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 에너지 GP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 일단 포텐셜을 이해했습니다. 다이아토믹 몰레큘에. 자, 그러면 다이아토믹 몰레큘의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디스턴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X라고 썼는데 R로 다시 표현했네. R이고 이제 이 좌표가 R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림을 따오고 그 이퀘이션을 그냥 쓰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R에 대해서 전개를 해봐요. 이 빨간색 이 에너지 곡선을. 그러면 이퀄리브리엄일 때 에너지, 그리고 이퀄리브리엄에서 1차 도함수의 1차 항, 마치
테일러 시리즈 전개한 거죠. 2분의 1의 2차 도함수에 이거의 제곱, 3팩토리얼 분의 1, 이거의 3승 도함수에 이거의 3승,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단 이거를 0에다 놨죠. 0으로 했고, 그 다음 1차 도함수 여기 미니멈이니까 1차 도함수가 제로일 거고, 그럼 여기까지는 0이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첫째 항이 들어가게 돼요. 자, 거기서부터 첫째 항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하모닉 텀이 되고요. HARMONIC. 이 뒤쪽 3창 이상이 N하모닉 텀이 되죠. N하모닉 텀이 돼요. 그래서 하모닉 텀만을 일단 하는 것을 그 하모닉 포텐셜에 의해서 어프록시메이션 한다 했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면은 물론 싸이를 구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싸이에서 이것이 이제 퀀텀 넘버가 V니까 이 V는 여기 있는 대로 요건 V고 요거는 누입니다. 거의 같이 보여요. 그래서 V 플러스 2분의 1 H 누 이런 걸로 에너지를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것을 조금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 퀀텀 시어리 도입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 풀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셀렉션 룰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H 사이 이 사이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풀었으면은 일단 이걸 구했고 이것도 구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 V 사이 그거에 해당하는 V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일단 이렇게 됐는데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라가 관찰이 되려면 보통 IR인데 IR을 액티브 하려면 또는 이 다이애토믹 몰레큘이라도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셀렉션 룰에 합당한 트랜지션이 관찰이 됩니다. 또 합당한 트랜지션만이 실제로 전이가 일어나요. 그 셀렉션 룰이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셀렉션 룰에 맞을 때는 이게 allowed 트랜지션이 되고 맞지 않는 forbidden 트랜지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냐면 다이폴 모먼트가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엘렉트릭이 마그네틱 다이폴보다 10의 5승배, 그리고 코어드라플보다는 10의 8승배 강하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일차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보통 관찰하는 건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레저넌스가 일어나고 그 피크가 관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션 룰에서도 다이폴 모먼트를 이제 트랜지션 모먼트로 계산을 하거든요. 트랜지션 모먼트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다이폴 모먼트 오퍼레이터를 여기서 1에서 2로 가는 트랜지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프라임에서 더블 프라임으로 가는. 그래서 각각의 웨이브 펑션에 이렇게 샌드위치해서 이런 트랜지션 모먼트를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트랜지션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 프라임에서 더블 프라임으로, 즉 사이 프라임에서 사이 더블 프라임으로 전이하는 그 트랜지션 다이폴 모먼트를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이거를 계산할 적에 어떤 특별한 함수가 없다면은 주로 이 R에 대해서 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QR이죠. 그렇죠? 어떤 Q는 물론 이었겠고, 그래서 거리 곱하기 차지, 전하 이런 걸로 되어 줍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시키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다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집어넣고 같이 익스펜드를 쭉 시켜줘요. 그래서 이 0차항, 1차 도함수항, 2차 도함수항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클리브리엄 값인데 이것은 이제 오소노멀하니까 결국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펑션을 썼으면 이건 0이죠. 오소노멀하, 이게 같은 스테이트에서 같은 스테이트로 가진 않으니까, 다른 스테이트 하면 오소고날 하니까 이건 0이 될 거고, 이제 그렇죠? 하모닉 오실레이터 웨이브 펑션 퍼스트 텀은 이제 이건 0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인데 이 거리에 따라서 결합 길이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다이폴 모먼트가 변해줘야,
변화해줘야 이게 0이 아니어야지 이 값도 0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언제 이것이 0이 아니냐 하는 것이 셀렉션 룰이 되거든요. 그것이 언제 하면은 누 더블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말해서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가 플러스 1로 가거나 또는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때 다시 말해서 데이터 V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allowed transition이 되고 그것이 관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하이어 디리버티브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상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거에서 결정이 되면 이건 아주 제곱항이니까 약하거든요. 작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긴 하지만 어떤 트랜지션이 관찰되면 그게 배수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셀렉션이라고는 별개인데 왜 그러냐면 이 오버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델타 V가 1이었잖아요. 오버톤은 델타 V가 2짜리 여기서 위향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또 세 번째로도 올라가는 거, 이걸 first 오버톤, second 오버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것들 때문에, 또 여기서 anharmonicity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 플러스 anharmonicity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실험에서는 오버톤들도 그러니까 2배, 3배 되는 자리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트랜지션이 관찰이 된다. 다시 말해서 스펙트럴 라인이 관찰이 된다는 건 그 라인에 해당하는 트랜지션이 allowed transition, 즉 셀렉션 룰을 만족시켜야 되고, 또 그 출발하는 스테이트에 파퓰레이션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파퓰레이션, 다시 말해서 그 fractional molecules in the V's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FV, fraction of V 레벨에 있는 것들을 해보면 이것도 볼츠만 스태티스틱스를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가. 그래서 보통 전체 모든 그 볼츠만 팩터가 2의 마이너스 KT분의 에너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epsilon V가 2분의 1 플러스 V H 누 이 타입인데 여기서요 V 플러스 뭐 2분의 1이지 오버 KT 이런 건데, 요거 전체성이면 V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전체성, 이거 사실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QV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Vibrational Partition Function, Vibrational Partition Function분의 현재 우리가 원하는 V의 상태의 그 프랙션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위아래 공통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1 H 누의 KT죠. 요거가 이제 위아래에서 지웠어요. 그러니까 다 요게 됐습니다. 요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V번째 상태고 이건 V 0서부터 가는데 이게 초항이 0일 땐 못 가요. 0일 땐 1이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의 마이너스 KT분의 H 누인 수열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이게 이제 밑에 거 서메이션이 되고 이것은 이제 위에 있던 거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주게 되면 이거 그냥 곱해 준 거죠. 이것분의 1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게 말하자면 프랙션이 되죠. 이것은 V번째 에너지 레벨에 있는 그 전체 오실레이터 중에 얼마 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단 굉장히 작다 이런 표시였는데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그 HCl 같은 거, H35 chlorine CL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장 V콜 0 레벨하고 V콜 1 레벨하고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100만분의 1밖에 안 되죠. 10에 마이너스 6승 정도 5도니까 이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위의 레벨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지션 따질 때는 어디서부터 V콜 0서부터 그냥 따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T가 충분히 많이 올라가도 사실은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 일보다 올라가도 이제 아무튼 그렇게 T가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게 이런 맨 아래 레벨 에너지 레벨만 생각해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주 온도가 높으면 V콜 1 정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게 V콜 0이 있을 때 프라임이 0이 있고 더블 프라임이 1로 가는 트랜지션 델타
V가 플러스 1이 되는 트랜지션이 allowed 된 트랜지션이고 하나가 관찰이 됐어요. 그걸 펀더멘탈이라고 합니다. 0에서 1로 가는 트랜지션. 그래서 지금 이건 H35CL의 그 바이브레이셔널 업섭션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뭐 나타내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스틱으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틱 스펙트럼, 뭐 라인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관찰이 되냐면 3.46 마이크로메타, 파수로 얘기하면 20,890 reciprocal centimeter라고 있나요? 그랬어요. reciprocal centimeter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오버톤이 있죠. 그럼 이것의 2배란 뜻이에요. 이것이 2배, 뭐 정확하게 2배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버톤도 이제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5,682, 딱 2배보다 조금 모자라죠. 2,800이었으니까 5,600, 또 90이니까 5,780 돼야 되는데 한 100 정도 미쳐요. 자, 그렇게 여기서 first overton이 관찰이 됐어요. first overton인데 상당히 높게 보여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여기 어떤 말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거의 진짜 그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뭐 사실 20분의 1인가 몇 분의 1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근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표현만 여기다 점 하나만 찍어 놓으면 좀 보이질 않으니까 크게 굉장히 과장되게 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이는 미약하지만 first overton이 나타났고 그럼 이거 프리퀀시에 웨이브인 3배를 잡아주면 얼마쯤 될까요? 한 9,000 정도 되겠죠. 그렇죠? 뭐 9,000까지는 안 되겠고 한 뭐 8,800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보다 상당히 작은데 이 정도에 잡힙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웨이브 넘버를 마이크로메타로 고쳐주면 3.46, 1.76, 120, 1.20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이제 세컨 오버턴 이건 0에서 1 가는 거, 0에서 2 가는 거, 0에서 3 가는 거.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균등하게 있는데 여기가 0, 1, 2, 3이면 0에서 1 가는 게 이제 펀더멘탈이 되겠고 0에서 2 간 게 퍼스트 오버턴 그 다음에 0에서 3 간 게 세컨 오버턴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이 되죠. 근데 여기서 간 게 아주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거의 100만이면 여기는 하나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관찰이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스펙트로스코피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하모닉하게 할 때는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분의 1 K X의 제곱했는데 여기서는 R의 제곱 여기 이게 하모닉 포텐셜입니다. 이 점선으로 표시한 거 하모닉 포텐셜로 했어요. 그런데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3승 이상이 엔하모닉 한 건데 엔하모닉 포텐셜인데 이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큐빅 텀까지 풀 수가 있고요. 슈레딩거 방정식 이제 여기까지 했었지만 여기까지도 좀 어렵사리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이상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여기 큐빅 텀까지 풀게 되면 이렇게 G 텀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게 되면 일단 하모닉하게서 풀었을 때 에너지가 그냥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모닉 텀의 스퀘어처럼 된 거 V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승에 비례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enharmonicity constant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걸 vibrational wave number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third term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V에서 V 플러스 1로 가는 트랜지션의 프리퀀시를 여기다 트위들이 빠진 겁니다. 여기가 트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제 노트북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트위드를 구해주면 그 트랜지션 프리퀀시의 그 텀으로 바이브레이션 텀이죠. G를 바이브레이션 텀 V에서 바이브레이션 텀 V 플러스 1로 전이된 거를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V를 집어넣고 V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정리하면 V 마이너스 VX V 플러스 1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하모니스티가 first 엔하모니스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first order 그런 건 이거 말이 없어요. 근데 약간 큐빅 텀만 해서 한 것 중에서도 이 first 텀만 고려해서 텀을 만들고 그 텀에 대해서 트랜지션 웨이브 넘버,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아니라 트랜지션 웨이브 넘버 그걸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G 텀을 알아봤어요. 그게 이제 애나모니스트를 고려했던 안 했던 약간 텀, 바이브레이셔널 텀 밸류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산출을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H2하고 H2 플러스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다이아토믹 몰레큘들이에요. 뭐 그렇죠? 예, 이건 진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H2의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뭐 익스페리먼트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그래서 H2 플러스가 되고 전자 나눌 때 15.4259 엘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럼 H에서 H 아톰의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구할 수 있어요. 13.598396 이건 아주 정확하게 나온 거죠. 우리가 2분의 1 이게 하트인가요? 2분의 1 하트리 딱 나온 값이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소시에이션 커브를 보면요. 일단 H2 커브가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밑에예요. H2.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H 플러스 H로 되는 커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0이 때가 있겠죠. 거기까지 이 에너지 차이가 D0H 즉 스펙트로스코픽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죠. 뭐에? H2 몰레큘에. 네, 그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하이드로젠의 그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H2가 H2 플러스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이브레이셔널 그라운드 스테이트, 제로 포인트 여기 제로 포인트 라인에서 여기 제로 포인트 라인까지 이것이 H2의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자기의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디소시에이션 되냐면은 이것이 그렇죠. 이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H 한 개가 H 플러스로 아이오니제이션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근데 그거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긴 H가 두 개 있는 데니까. H에서 H 두 개 있었으니까 하나 그냥 있고, 하나가 아이오니제이션. 이게 그러니까 이 라인이 H의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H2의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이것이 H의 하이드로젠 아톰의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그 값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H2의 그 스펙트로스코픽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요. 여기서 H2 플러스 몰레큘이 이렇게 세퍼레이트 될 때 거기서 그 스펙트로스코픽 그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H2 플러스 가지고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거 에너지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죠?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관계에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책에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H2나 H나 알고 있고,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픽 그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H2는 알고 있고, 이걸 구할 때는 바로 이런 관계식에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거 플러스 이것이 이거 플러스 이것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알고 이것도 아니까 이거 합해서 얘를 빼주면 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중에서도 우리가 이 버텀에서 가는 거고요. 여기 JPL 여기서부터 이 무한대까지 하는 거하고 이걸 D0라고 그랬고 이것을 D2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D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 뭐겠어요?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H 루에 해당이 됐는데 뒤에 점점 뭐가 더 붙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하모닉한 거고 엔하모닉한 거죠. 그 얘기가 바로 2분의 1의 V2로 생각한 것이 이제 트위드를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first enharmonic term, second enharmonic term, 그 enharmonic constant가 여기 되게 붙어서 그래서 D0에다가 이거를 G0 term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더해주면 이것이 바로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 라인 에너지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제가 이 소위 디소시에이션 커브를 우리가 바이브레이션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인 다이아토믹 몰레큘의 또는 이 본드의 그 포텐셜이 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성의 없이 그려버렸어요. 근데 사실 좀 미끄러워서 잘 그려지지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모니 포텐셜을 써서 하는데, 이런 모스 포텐셜을 쓰면 비교적 그 실제 아톰 두 개의 포텐셜, 다시 말해서 다이아토믹 몰레큘의 포텐셜 커브가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을 모스라고 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스 포텐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모스 포텐셜이 됐고, 이것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풀면 그 아까 G 텀이 바이브레이셔널 그 텀이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안 해봤던 얘기죠. 책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었고,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렇게, 이건 이제 출판의 권위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것을 포텐셜로 했을 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풀면,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에서 그 각 에너지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은, 이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하죠.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항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저번에 여기까지만 했었죠. 제곱항까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모닉이고 엔하모닉의 first enharmonic correction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항을 비교를 해보면, 두 텀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VE 값을 알 수 있고요.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이 값이 바로 요거에 해당이 되겠고, 요것이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D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D 값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것을 제곱을 해요. 그럼 A 제곱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이걸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나눠주게 되면 이거 지금 살짝 지워놓고 계산해 볼까요? 요거 제곱을 하고 요건 없어지죠. 제곱에 A 제곱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x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a 제곱은 일단 없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v도 위에는 어떻게 했죠? 아까 제곱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없애고 이렇게 없앴죠. 그렇죠? 그렇게 됐고 h도 없어지죠. 이것뿐이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 거 먼저 해야 되니까, 그쵸. 이거는, A 제곱이 없어졌고, H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파이 C뮤가 없어지고, 파이 C뮤가 돼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될까요? 위는 D가 남았고요. 밑에는 4분의 1이 남았죠. 그래서 D는 어떻게 될까요? 4를 밑에다 곱해주면 되니까 4배의 x2의 v2 이꼴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했을 때 이것 값은 보통 스펙트로스코픽 텀에서 그 v2하고 v2하고 first enharmonic 그 컨스탄트하고 B를 구해서 4분의 1 한 거, 그것이 바로 여기 모스 포텐셜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도 이제 모스 포텐셜 파라미터고, 항에서 이제 우리가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이것은, 어떤 성질이냐면, R equal R2에서, 이 모스 포텐셜 값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0이니까 이게 1이 되니까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R2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보통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스 포텐셜의, 그리고 모스 포텐셜의 D 값은 바로 여기서 구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스 포텐셜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바로 그 다이아토믹 몰레큘의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럼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 것은 뭘 하냐면은 로테이션하고 바이브레이션하고 이제 합해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보통 일렉트로닉 포텐셜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좀 더 잘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그릴까요? 좀 이렇게 좀 깊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일렉트로닉
그 포텐셜 커브가 이래요. 뭐 다른 엘렉트로닉 포텐셜 커브가 뭐 위에 어디 있겠죠. 이게 뭐 본딩, 엔티본딩 뭐 그 얘기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로 포인트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V가 0일 때, V가 1일 때. 뭐 하모닉 하면 이게 등간격으로 가요. 근데 안하모닉 하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3일 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 바이브레이셔널 매니폴드의 레벨에 또 간단한 선들이 좀 많아요. 이게 뭘까요? 로테이셔널 라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셔널 스테이트가 어떻게 됐었죠? 이거는 J 플러스 1이 로테이셔널 퀀텀 넘버잖아요. 그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J 이퀄 0인 라인 위에 그것이 0인 라인이 이제 여기다 놓으면 J 이퀄 1인 라인은 2B만큼, J 이퀄 2인 라인은 6B 위에, J 이퀄 3인 라인은 어떻게 됐었죠? 2인 라인은 2, 3, 6, 6B였고 3인 라인은 3, 4, 12배, 12B 위에 이런 식으로 그 로테이셔널 매니폴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V2 더블 프라임이고 V 프라임. 그래서 이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려면 이 차이가 하나 있어야 되죠. 여기서는 2에서 1로 가는 걸 했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더블 프라임에서 싱글 프라임으로 가는 건 했네요. 그래서 이 델타 V가 여기서는 하여간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 증가한 걸로 보는 거예요. 밑에 게 위에 게니까. 그랬을 때 위에 J 더블 프라임은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있고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있다는 거죠. 로테이셔널. 이건 로테이션에 관한 얘기고 이거하고 이게 바이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로테이션에 관한 얘기고. 자, 그럼 매니폴드예요. 그럼 이제 바이브레이셔널 셀렉션 U는 누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델타 V가. 그리고 로테이셔널 셀렉션 U는 이런 경우에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사실 0도 가능해요. 그래서 0으로 된 것이 델타 J가 0으로 된 것이 우리가 Q 밴드라고 그러고요. 그거는 간격이 어떻게 해요?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0에서 0 같고요. 또 1에서 1 같고요. 2에서 2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간격들이 다 똑같다면 결국 저기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애너모니스티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센트리퓨절 디소션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Q가 밴드가 생깁니다. 여러 개가 쭉 모여서 밴드가 이런 걸 다 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Q 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셔널 셀렉션으로 해서 하나씩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에서 1로 가고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4로 가고 4에서 5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요. 5에서 6으로 가고 그렇죠? 네. 그렇게 가요. 그런 라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처럼 라인들이 잡혀요. 이런 것을 우리가 R 브랜치라고 그래요. R 브랜치, 가지? R 브랜치, BRANCH 브랜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하나 적게 가죠. 그래야지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니까. 그래서 0에서 가는 데는 없고요. 1에서 0으로 가고 2에서 1로 가고 3에서 2로 가고 4에서 3으로 가고 5에서 4로 가고 6에서 5로 갑니다. 자, 거기서도 라인이 쭉 나오겠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P 브랜치라고 하죠. P를 잘 쓸 때는요,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썼는데 P를 잘 쓸 때 우리가 모자라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적은 거 P 브랜치, 하나 많은 걸 리메인더 되니까 R 브랜치, 그냥 가운데 정하니까 Q 브랜치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네가 정확하게 나올 때 이게 하나짜리 특히 나올 때는 어떤 경우냐면 바이브레이션하고 로테이션하고 서로 커플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no robilational coupling 일 때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되는데 robilational coupling이 사실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진동을 하는데 또 돌아가면 아무래도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바이브레이셔널 그래서 바이브레이셔널 그거를 하게 되면 이거를 보통 B2가 그 바이브레이셔널 컨스턴트
아니죠. 로테이셔널 컨스탄트잖아요. 근데 로테이셔널 컨스탄트도 바이브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로비레이셔널 커플링 컨스탄트가 바이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커플링 컨스탄트가 알파 2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커플링 정도는 V 플러스 2분의 1. V 플러스 2분의 1 퀀텀 넘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알파를 여기서 알파 1을 바이브레이션 로테이션을 커플링 컨스탄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로테이션이 이 레벨들이 바이브레이션의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이것이 Q 밴드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HCL을 가지고 아주 단골로 나오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undamental Vibrational Band인데 어디서 0에서 1 갈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Q 밴드가 관찰이 안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니까 제가 Q 밴드가 없어요. 아마 있어도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더블 피크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그 HCL인데 여기 있네요. H35CL이 있고요. H37CL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3대1로 75% 25% 이렇게 있다. 그래서 큰 라인이 이거 거고요. 작은 라인이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그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블 라인 피처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일단 HCL에 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필요한 걸로 했으면,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해서 했으면 단일 라인이 관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원래 일반 항식이 에너지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셔널 한 거, 애나모니스틱까지 한 거, 그리고 이제 로테이셔널 에너지.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바이브레이션 퀀텀 넘버 V, 로테이셔널 퀀텀 넘버 J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irst 아만 하모닉 커넥션만 해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그 다음에 로테이션 에너지, 로테이셔널 디스토션 이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가 0이고 J일 때, 그 V가 1이고 J 플러스 1, J 마이너스 1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식을 써놓고,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될까? 하나, 그러니까 이게 R 브랜치 가는 거 계산한 거고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걸 P 브랜치 가는 거 계산한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작아지는 게 P 브랜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R 브랜치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그렸어요. 아까는 P 브랜치 이쪽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왜 그러려는 또 이유가 없네요. 이건 웨이브 넘버를 쓰는 게 맞는데 웨이브 넘버 이쪽으로 가는 게 증가되는 거거든요. 예. 여전히 이쪽으로 람다로 그려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R 브랜치를 계산하게 되면은 하나 증가된 거, P 브랜치게 되면 하나 줄어든 거.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누제로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항상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이거를 빼줄 때 2분의 3, 2분의 1 빼니까 V2가 하나 나오고요. 요것처럼 여기서 이걸 빼니까 4분의 9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8이 돼서 2배에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의 정수로, 상수랄까? 그러니까 정해놓은 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산이 이거 V0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텀을 보면 이제 이 값에서 B0 값을, 이 값에서 B0 값을 빼주는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계산 결과가 이렇게. 그래서 누제로에 EB1 그리고 EB1, 네, 그 바이브레이션 퀀텀 넘버 1일 경우 얘기입니다. 그리고 3B1 마이너스 B0 J, B1 마이너스 B0 J 제곱 이런 타입으로 주어졌고, 여기서는 EB1까지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B1 플러스 B0 J, B1 마이너스 B0 J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까지는 다 같아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이것이 구별이 양쪽으로 되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서 그려준 게 R 브랜치. 이거는 여기서 일로 간 거, 이 R 브랜치. 여기서 일로 간 거는 P 브랜치. 이렇게 해서 그 라인들을 계산해 갖고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를 좀 레졸루션이 좋게 하면 로테이셔널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로테이션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면 바이브레이션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관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폴리아토믹 몰레큘 하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 폴리아토믹의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라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폴리아토믹이 되니까 이제 오실레이터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오실레이터 사이에서도 커플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가 있으면 H가 있을 때 이거의 바이브레이션 커플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normal coordinate 또는 normal mode of vibration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그 스펙트라를 할 적에요. 이게 키네틱 에너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보면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2분의 1 mvx 제곱 플러스 vy 제곱 플러스 v 제곱 z 제곱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는 우리가 코오디네이트가 x, y, z가 있었는데 이걸 어떤 제너럴 코오디네이트 q1, q2, q3 이렇게 제너럴 코오디네이트로 바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왜냐하면 분자가 원자가 하나만 있으면 x, y, z 하면 되겠고 두 개 있으면 x1, x2, x1, y1, y2, z1, z2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삼행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1번서부터 3행계까지 그냥 쭉 번호를 붙이자. 그러니까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mass weighted generalized coordinat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가 돼. kinetic 에너지가 됐고요. potential 에너지 역시 그 generalized coordinate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창 1차도 함수 있는 거, 2차도 함수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round V, round Q, round square V, round QI, round QK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거는 이퀄리브리엄에서 하니까 이거 0이에요. 그쵸? 뭐 이거는 0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뭐 2분의 1 kx 제곱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텀이 돼요. 이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겁니다. 그런데 자, 이 코오디네이트가 지금 3행계씩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qi, qx가 서로 크로스로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것도 3행계, 이것도 3행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n 곱하기 3n에 해당하는 이쪽으로 3n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ik가 다 3n씩이니까 이 다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은 이거를 코오디네이트를 트랜스폼해서 이 크로스 텀이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0이 되게끔. 그럼 같은 것만 살아남아요, 여기서. 그래서 i에서 i가 3n까지, k가 3n까지인데 그것도 같은 것만. 사실 이거 i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오디네이트를 찾아내면 그걸 우리가 normal coordinate라고 말합니다. normal coordinate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linear transform 한다 그러는데 약간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잘 이걸 트랜스폼해서 사실 매트리스를 구하면요 다이고널에서 하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이고널에서 이크에 만들 이렇게 되는 거를 다 값이 없고 이 다이고널에만 값이 쭉 있도록 만들어내면 바로 우리가 노멀 코오디네이트하고 이렇게 만드는 매트릭스로 QQ를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멀 코오디네이트를 만들면 그 크로스 텀들이 하나도 없고 다 0이고 다이고널 텀만 남습니다. 그럼 each 각각의 하나하나가 노멀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마치 2분의 1 kx 제곱처럼 그렇게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다 처리할 수가 있죠. 근데 독립적인 모션이 되는 거죠. 사실은 한 코오디네이트라고 이 노멀 코오디네이트는 여러 개의 코오디네이트의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콜렉티브 모션이라고도 하고 노멀 모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아까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노멀 코오디네이트로 이 K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요. 다이고널 엘리먼트만 나오도록. 다이고널 엘리먼트만 나오도록 하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그 서메이션으로 바뀌는 거죠. 더블 썸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트랜슬레이션하고 뭐 로테이션하고 바이브레이션하고 키네틱 에너지 다 있습니다. 근데 바이브레이셔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트랜슬레이션으로 3개 빠지고요. 로테이션에서 리니어 몰레큘럼 2개가 빠지고
보통 그냥 non-linear molecule 3개의 로테이션이 있죠. 그걸 빠져서 3n-6원, 3n-5의 노멀 코오디네이트의 2분의 1 k q 스퀘어로 되는 것이 이제 에너지 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qi 하나마다 다 독립적인 바이브레이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시메트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에서 노멀 코오디네이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브레이션이 노멀 모드도 시메트리가 맞아야지 되거든요. 시메트리가 변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메트리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다시 돌아오면 어저께, 그러니까 12장 강의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바이브레이셔널 어널리시스를 시메트리 군론을 가지고 캐릭터 테이블을 가지고 했을 때 시메트릭 스트레치,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치, 그리고 밴딩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A1 시메트리 같고 이것이 B2 시메트리였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이거 시메트리 공부할 적에. 자, 그렇습니다. 뭐 그냥 잠깐 지난 시간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보통 3n-6개의 코오디네이트를 가지고 바이브레이션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H2O는 원자가 3개니까 9에서 non-linear니까 6을 빼니까 3개의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있겠다. 그렇죠. 이게 3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퀀시하고 이제 모드의 형태를 우리가 시메트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실제로 가우시안 프로그램 같은 이제 퀀텀 케미스트리 패키지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세컨 디리버티브 에너지를 구하고 그 다이고널라이즈 하면은 프리퀀시가 나오고 그 모드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드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그 실제로 디스플레이스 하면 이 모션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 우리가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개의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스트롱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V2, V1, V3.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메트릭 스트레칭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게 앤티시메트릭 스트레칭에 해당이 될 거고요. 반대로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네,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 그래서 이것이 그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이 시메트릭 스트레칭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밴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1차 first order fundamental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버톤이 관찰이 되는데 이제 이거의 2배수 약하죠. 그다음에 이런 거는 V2하고 V3하고 컨비네이션 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앤티시메트리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모션이 같이 컨비네이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배 오버턴하고 이거하고 컨비네이션 된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위크하게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자, 이것이 물 분자의 바이브레이션을 한 것을 노멀 모드로 본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관찰이 되면 몰레큘러 바이브레이션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인프라레드 장비 보면은 이제 보통 고체 같은 거는 KBR 펠릿에 해갖고 이제 스펙트로메터 걸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각각 본드의 특성에 따라서, 결합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한 그 업섭션 여기서 웨이브 넘버로 표시했습니다만 웨이브 넘버 때에서 그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스트레칭하는 거, 뭐 CH 같은 데서 하이드로젠 스트레칭하는 거는 뭐 2500에서 3700 웨이브 넘버. 하이드로젠 본딩하지 않은 OH는 이게 왜냐면 OH가 이렇게 있을 때 다른 데 오해서 하이드로젠 본딩하는 경우 있잖아. 이렇지 않은 건 3600에서 3700.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게 되면 300에서 1000 웨이브 넘버가 낮아지고, NH는 3300에서 3400, CH는 2850에서 3000. 그러니까 다 이런 레인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SIH는 2200, PH는 2400, SH는 2500 하니까 이런 밴드들을 보면 여기에 뭐 SH 본드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트리플 본드, 더블 본드 하면 어떤 게 강하죠? 트리플 본드 세죠. 그러니까 포스 컨스탄트 클 거고 프리퀀시도 큽니다. 그래서 트리플 본드, CC 본드 뭐 이런 거 보통 2000에서 2500에 거기서 관찰이 되고, CC는 2050에서 2300,
근데 이게 다이폴 모멘트 거의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크한다. 이건 당연히 그렇고, C에는 다이폴 모멘트 있으니까 강하게 관찰이 될 거고, 더블 본드는 이거보다 이제 포스트 컨스턴트 작으니까 프리퀀시도 낮습니다. 1600에서 2000 정도 관찰이 되는데, 아로마틱 링에서는 1600에서 2000, CO 온도는 강할 거예요. 1700. CC 온도는 상대적으로 약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또 CNH 이 밴딩도 여기서 관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싱글 본드는 대부분 500에서 1700 사이에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마다 각각의 핑거프린트, 이 지문처럼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면 이게 무슨 분자다라고 알 수 있고, 아마 제가 옛날 기억에는 IR 스펙트럼에 관한 핸드북이 있으면 그 쫙 스펙트럼들이 이렇게 쭉 수록되어 있는 그런 책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글로리아 물리화학 13장 제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